저점을 잡았나 싶었는데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긴장을 놔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유가증권 시장 4%까지 낙폭 다시금 키우고요. 원달러 환율 1,270원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오늘 주제 잡고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여기저기 패닉이라는 단어가 난무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유가까지 간밤에는 폭락을 했죠. 코로나19 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더 이슈에서 들여다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확진 환자가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8천 명대 중반이니까요. 거의 우리 쪽 확진 환자에 육박한 수준입니다. 여기다가 이탈리아는 3만 명을 넘어섰고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만에 사망자 수가 5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봉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간밤에 미국 증시는 또 한 번의 패닉을 연출했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4에서 6%대 하락했고요. 열흘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4번이나 발동했습니다. 간밤에도 이런 현상이 재현됐죠. 여기에 국제 유가가 24%나 급락하면서 WTI 기준으로는 22달러 수준까지, 그러니까 20달러 초반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이제 10달러 시대도 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이 원자재 시장에서 WTI는 급반등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버팁니다. 물론 이 중국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시작되기는 했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얼마 전 중국의 우한 지역을 방문해서 코로나19 가장 어려운 상황을 벗어났다라며 코로나19를 정복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고요. 또 싱하이밍 이 주한 중국 대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증시 수준만 보더라도 우리 증시, 미국 증시 할 것 없이 이달 들어 20% 안팎의 급락세를 보여준 반면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이달 5%밖에 안 밀렸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중국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FN가이드의 이가연 연구원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N가이드 글로벌경제연구소의 이가연 연구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한 10분 전에 중국 열렸는데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한 0.3% 정도밖에 안 밀립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달 내내 유지가 됐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패닉 분위기를 연출함에도 중국 증시가 상당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강세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전 세계 경기 냉각 우려감이 형성이 됐고 또 여기에 유가 급락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기관 투자가들은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을 회수하면서 이 여파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부진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장에서도 한국, 중국, 홍콩 등 시장에서 동시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지수 선물 매도가 쇄도하기도 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냉각됐고 이머징 마켓 헤지 펀드들이 이머징 마켓 자금 회수가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여타 이머징 국가보다는 하락폭이 제한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약 3%로 여타 홍콩이나 대만 등 이머징 마켓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해외 이슈보다는 국내 이슈에 더 큰 영향을 받고 해외 이슈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또한 중국 내부적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사실상 종결 수준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1월에는 춘절 연휴 기간을 연장을 했고 또 2월에는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을 권장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기업들의 조업제 시기를 늦추면서 방역 조치를 취했는데요. 현재는 코로나가 중국 내부적으로는 컨트롤 가능한 수준에 잡혀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상 영업 활동을 시작을 했고 또 중국 이러한 점이 중국 자본시장에서 자금 이탈 수준을 낮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자본시장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점에서도 외국인 자금 이탈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상해 종합지수의 PER은 약 13배로 최근 6, 7년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대규모 외국인 자금 이탈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본시장 자체도 해외 의존도가 낮고 생산, 공급, 소비 모두 다 이 자국 내에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 지표는 이달 초에 발표된 부분, 그러니까 2월 한 달 내에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쇼크 수준으로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이 극복하고 있는 단계라면 그러면 다음 달 초에 발표될 경제 지표는 정상화가 예상이 되나요? 네,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1월과 2월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일제히 급격하게 하락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하지만 3월에는 회복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급락한 중국 경제 성장 하락 여파를 상쇄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또 중국 정부는 세금 감면 등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MLF 금리를 인하하고 또 선별적 지준율 인하 등 추가적인 통합 팽창 정책으로 경기 후퇴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요. 또한 각 지방 정부에서도 직접 투자를 확대해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전통 인프라 투자 확대도 하지만 5G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신형 인프라에 대한 정부 투자도 확대를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중국 소비 경기 냉각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 경기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고, 어제도 중국 발개위와 상무부가 소비 진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신부 발표에 따르면 후베이성을 제외한 규모 이상 제조기업의 평균 조업 재개율이 95%를 돌파했기 때문에 3월 경제 지표는 2월 대비해서 반등하면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자신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발원지가 어디냐 이 부분을 놓고 뭐 중국과 미국이 상당히 좀 미묘한 기류를 풍기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 보니까 중국 지역에 있는 미국의 기자들을 추방시켰다 뭐 이런 뉴스들까지 나오던데요. 이런 부분이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재개되거나 뭐 확대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 고조에 달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책임을 두고 미중 간의 공방이 무역 전쟁 못지않게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로 칭하면서 중국을 자극했고, 시 주석은 코로나19의 근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통해서 중국 근원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상 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미국 법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GTE의 직원들을 뇌물 공여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중 기술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재확산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지만 중국과 미국은 아직 금융 서비스 교육이나 기술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미중 분쟁이 다시금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한데요. 미국은 중국의 양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의 2020년 대대적인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 발표 가능성을 감안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중국은 2020년에 5G나 IoT, 데이터 센터 등 신형 인프라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를 통해서 경제를 운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미국과의 기술 부분에서의 충돌이 있을 전망이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무역 분쟁, 기술 분쟁이 다시금 확산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네요. 힘을 모아도 시험 사는 판에 만약에 코로나19 국면이 끝나더라도 미중 간의 미묘한 기류가 또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관련된 이야기들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국내 증시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74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30원이나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대로면요. 그러면 직전 고점 1,280원대인데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이 좀 전에 저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또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거칠게 팔고 있습니다. 벌써 10일 거래일 연속입니다. 추가적인 매도 여력 얼마나 남았을까요? 예, 외국인들의 일단 뭐 누적 순매수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월간의 누적 순매수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1, 2, 3월 달, 특히 이제 2월 달 뭐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매도가 있었죠.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11조 9천억 매도가 나왔고요. 근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그전 10일간에 7조 9천억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이제 급하게 매도가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면 외국인들이 정말 더 팔 물량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게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여력들은 충분히 있다 봐야 되겠고 삼성전자만 보더라도요. 삼성전자의 이제 그 외국인 보유 비중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을 당시에 보유 비중이 53.72%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제까지요. 어제까지 55.47%를 보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삼성전자 현재 많이 빠진 것 같고 많이 판 것 같지만 그 보유 비중이 아직까지도 2017년도 고점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물량이 자기들 물량이라기보다는 공매도로 지금 했던 부분이 많고 지금 물론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기들 물량이 나오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보유 비중이 상당히 많고 매도하려면 얼마든지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이 좀 잡히는 게 제일 급선무고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은 뭐 이것저것 다 팔아서 달러 가지고 있자 이런 심리가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심리적으로 좀 가라앉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수급에서는 많은 분들이 시장의 저점 시그널은 시정 물량이 한 번은 좀 털려야 된다. 그리고 개인의 매수가 좀 주춤해야 된다. 이런 분석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기사 하나를 보니까 알바비 털어 주식에 올인을 한다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국면 속에서도 뭐 2030 세대는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지금도 보면은 개인 쪽에서는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지금 신용이 주기는 줄었는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신용은요, 신용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신용 잔고 추이를 보시면은, 뭐, 올해 이제 그 2월 달 하순쯤입니다. 그때가, 신용 잔고가 제일 이제 많았었는데, 그때부터 어제까지 보면 한 10.7% 정도가 잔고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잔고도 뭐 지금 반대 매매도 나가고, 그러면서 잔고는 이제 좀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하지만 이제 작년도에 제일 이제 신용잔고가 적었던 부분부터 따져보면 아직까지도 15% 정도가 더 여력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신용잔고가 지금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뭐 신용잔고로 어떤 뭐 매매 기준을 잡긴 좀 힘들지만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 그런 뉴스들 이제 새로운 뭐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팔아가지고 뭐 주식을 하겠다는 뉴스들은 현재 주식 보유자의 어떤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주식시장이 많이 빠진 듯 싶으니까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 다른 데 투자할 데가 없는 자금들이 주식을 하려고 많이 대기 중이다. 그리고 이제 신규 계좌들이 많이 개설이 됐다는 부분에서 나오는 뉴스들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수급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다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매일 뉴스가 좀 쏟아져서요. 각국에서 여러 가지 대책, 비상사태 발표 뭐 이런 뉴스들 정리가 필요해 보여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뭐 굉장히 뭐 자고 일어나면 자꾸 그 입국 제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국인 입국 금지 제한된 곳이 총 이제 뭐 157개국으로 현재 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제한, 그리고 일본이나 필리핀 같은 데는 이제 일부 지역 제한, 대구 쪽이 주로 뭐 그렇게 돼 있고요. 입국 금지가 100곳, 격리가 15곳, 검역 강화하는 곳이 42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자 업무를 중단을 했죠, 어제부터. 그리고 하지만 이제 무비자 입국은 또 허용이 돼 있고요. 또 EU에서는 27개국 정상이 만나가지고 30일간 외국인 입국 금지했고 또 여행도 제한을 했고요. 캐나다, 대만, 카메룬, 코스타리카 이런 데들 포함해서 50개국이 국적 불문하고 외국인의 입국을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발 입국 차단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하고도 또 이제 서로 이제 제한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중국이 한창 저기 할 때 후베이성의 입국 차단한 이후로 오늘부터 또 특별 입국 절차를 또 시행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국경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막히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도 안 이루어지고 뭐 생산 공급의 차질은 불가피하고 여기저기서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하고 그렇던데요. 이런 분위기가 경제에 미친 영향 좀 숫자로 알아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 OECD 같은 경우에는 세계 GDP 성장률을 2.9%에서 2.4%로 0.5% 하향 조정했고요. 네. 한국에 대한 GDP 성장률은 2.3%에서 2.0%로 0.3%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가 얘기하기로는 제일 성장률 하향 조정 폭이 큰 국가는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수출 비중 2위 국가죠. 그래서 좀 우려감이 있고요.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GDP 성장률을 2.4%에서 2.1%로 0.3%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무디스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동아시아 공급망이 중단이 되고 중국 총수요가 감소하고 전 세계 공장 생산량들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S&P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률을 3% 미만으로 이건 이제 평년의 절반 수준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EU 유럽위원회도 EU의 실질 GDP를 1.4%에서 마이너스 1%까지 역성장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경제 어떤 성장 차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전문가님 견해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한데 그러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들어선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S&P 같은 경우에는 중국 중심으로 아태 지역은 확실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 이렇게 얘기하면 두 분기 정도가 전 분기 대비해 가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경기 침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1분기가 분명히 12월 작년 4분기보다는 좀 떨어질 거고 코로나가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은 2분기도 1분기보다는 성장률이 좀 떨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리세션으로 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아니냐 아니냐 이런 컨센서스가 이제 있고요. 이제 변수는 뭐냐면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수가 지금 이제 10,000명 단위거든요. 하루당 증가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 좀 꺾이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겠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글로벌 이동 제한 부분이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 나왔음에도 그게 지금 안 듣는 이유는 이동 제한을 하면서 서로 두 정책이 좀 그 상충하기 때문이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기간이 어디까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긍정론을 지금 이제 피력하는 쪽에서는 경기 회복 시점이 그래도 3분기부터는 나아질 거다 이러고 있고요.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아니다, 올해는 힘들다, 내년 되면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쪽 다 이제 공이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은 V자 반등 가능하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서 제일 큰 관건은 코로나19가 진정.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만 본다면은 코로나19가 끝이 보인다, 꼭 피크를 쳤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시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